잔금 해제 시간입니다. 일단 시장이 코스피 쪽에 상승 돌림이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의 매도 규모가 한 500억 원에서 100억 원대로 확 줄어들었고요. 외국인이 사고 있는 쪽 2차 전지, XR 기기, 그리고 건설 기계 쪽, 또 카카오뱅크로도 매수가 확인이 됩니다. 여러 이슈들 해석해가는 시간, 저희 시간 통해서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유영화 과장과 오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저희 오늘장도 좀 시장 대비 강한 종목들이 곳곳에 눈에 띄고 있는데 그 전략들 같이 확인하며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머니맵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전기전자 쪽은 여전히 장 출발과 동시부터 좋지 않은 흐름이 이어지는데요. 결국 2차 전지 쪽에서 탄력을 회복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 출발할 때만 해도 보합권의 등락을 서로 엇갈리는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전원 다 상승불을 켜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인리 관련한 소식이 하나 추가가 되면서 4% 이상 상승으로 진행이 됩니다. SK아이테크놀로지가 6% 이상 급등 나오고 있다는 점 상당히 긍정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화장품 쪽은 출발보단 탄력이 떨어졌네요. 오늘 포스코홀딩스, 고려아연 쪽, 소재 쪽에서 여전히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 저희 ASR 종목이 하나 있어요. 재룡전기입니다. 10월 28일 종목이고요. 단시간 안에 좋은 흐름, 상승률이 32% 정도 나 있습니다. 재룡전기 여전히 전력기기 쪽 오늘 시장 대비 강하거든요. 전략 주시면요. 네, 그때 제가 목표가를 아마 제시를 못 해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 많이 올라와서 고민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아이디어 드렸던 것은 현대일렉트릭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재룡전기 실적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상승을 이끌어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재룡전기의 3분기 실적도 다른 전력기기사들과 마찬가지로 좋은 업황 확인을 시켜줬고요. 재룡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북미 쪽으로 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주 기대감도 여전히 있는데 그 사이에 또 수주도 좀 대형 수주가 또 나오면서 최근에는 이제 전력기기 쪽으로 쇼티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전력기기 쇼티지 얘기가 나와서 주가들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축의 하나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저는 조금 더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주 잔고가 아직 넉넉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 100억 정도 영업이 예상이 되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13,500원 정도까지는 목표가 잡아봐도 괜찮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목표 주가 주셨어요. 재룡전기 13,500원 정도 내다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 과장님과 금요일마다 수급 동향을 좀 살피고 있는데요. 연기금과 사모펀드에서 최근엔 어떤 종목들에 관심을 뒀을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노란 색깔은 또 네옴 쪽인 것 같아요. 전력기기, 현대로템 요거고요. 나무가 선익시스템은 XR기기. 이런 포인트가 오늘장 그대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이들 종목이 또 강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3분기 실적도 끝났고요. 매크로도 사실은 이제 그 금리 인상이라는 어떤 두려움에서 살짝 벗어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대형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실 최근 몇 주 동안은 체감을 못 하시겠지만 아주 화려한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도 아마 좀 강한 상승세를 보이는 섹터 중에 하나가 사우디 모멘텀 있는 쪽인데 빈살만 왕세자 이후에 세론이 나오면서 대장주였던 한미글로벌을 비롯한 관련주 주가 크게 조정을 받았는데요. MOU를 이제 체결한 이후에 실제 계약이 어느 쪽에서 나올 것인지에 대한 어떤 다시 좀 집중을 하는 흐름들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이제 구체적으로 뉴스나 리포트들로 나오면서 이와 언급되어지는 종목들로 다시 수급이 좀 집중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계약 정보들 가장 빠른 쪽 여의도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실제 수혜주들이 어떤 종목이 될 거냐에 대해서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 힌트는 사모펀드나 연기금 수급만 보셔도 지금 답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이고 주가로 보셔도 지금 답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수급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종목들 좀 보면은 한미글로벌, 현대로템, BNT, 효성중공업, 현대일렉트릭 아무래도 사우디 쪽에서 전력기기를 또 약간 수주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 정도가 거론이 되는 상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쪽 앞으로도 이제 수급이 계속 이어질 텐데 오늘도 뭐 들썩이는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쪽으로 좀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우디 모멘텀 바닥을 종목들 한 5개 좀 더 여지가 남아있다라고 판단 내려주셨고요. XR 기기 쪽도 보겠습니다. 오늘도 올라가는 쪽이 뭐 나무가 그렇고요. 어제도 강했고요. 뉴프렉스나 뭐 맥스트 이런 종목들까지 선익 시스템도 올레도스 장비주로 또 어제 오늘 힘을 내고 있는데 이쪽에 대한 뷰는요? XR 디바이스는 한 3가지 모멘텀이 지금 겹호재로 겹쳤어요. 일단 지금 어떤 강력한 그 모멘텀이 일단 내년 1월에 지금 좀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1월 5일에서 8일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CES에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 더 좀 강화된 그 디바이스를 선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게 이제 XR이고 또 로봇도 아마 그 CES에서 좀 볼만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 두 섹터가 조금 CES의 모멘텀을 받는 것 같고요. 거기다 이제 XR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2가지 더 모멘텀이 좀 있는데 하나는 애플이 XR 디바이스를 내년도 한 2분기 정도 출시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기기에 대한 어떤 그 오픈, 그러니까 공개는 내년 1월에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대만 언론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돼 가지고 뭐 뉴프렉스나 나무가 쪽 뭐 이런 쪽으로 지금 그 매기가 몰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국 쪽에서 가상현실에 대한 어떤 그 섹터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라는 얘기들을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 몰리는 섹터다. 근데 B2C 중에서 볼만한 섹터는 이제 XR밖에 없다. 약간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네. 예, 이쪽으로 지금 계속해서 매기가 몰리고 있는데 사실 메타 디바이스가 이제 그 출시가 되고 모멘텀 소멸로 관련주들이 또 그 사우디처럼 되게 조정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11월 초부터 그 중국에서라든지 이런 모멘텀들이 좀 살아나면서 뉴프렉스, 나무가, 선익 시스템과 같은 종목들로 집중적으로 기관 수급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내년도 1월까지 모멘텀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또 수급으로 좀 보이는 게 A스토리가 연기금과 사모펀드에서 동시에 사고 있는 종목에 또 나란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뭐 요즘에 콘텐츠 제작 종목들 굉장히 여러 이슈를 안고 있어요. 그리고 또 A스토리나 뭐 SM라이프 디자인 이런 건 또 아바타 관련주인데 오늘 SM라이프 디자인 급등이기도 하거든요. 네. 이런 식의 종목들도 계속 관심 가져야 될까요? 아마도 지금 이제 중국 쪽에서 뭔가 이제 그 뭐 면세나 여행이나 이런 쪽을 먼저 풀기보다는 좀 소프트웨어 쪽으로 먼저 지금 조금 해제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게 실제로 중국 내에서도 좀 보여지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그 영화를 중국의 OTT 쪽에다가 공개를 한 부분이 그래서 이제 영화 제작사가 먼저 급등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드라마도 결국에 풀리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드라마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결국에는 이제 그 약간 소형주보다는 드라마 중국 쪽에서 잘 팔릴 수 있는 라인업이 좋은 회사들 좀 우선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뭐 콘텐츠리 중앙, A스토리 같은 좀 기반이 탄탄한 그 실력이 있는 드라마 제작사들을 먼저 이제 수급을 지금 그 기관들이 선점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이 되게 이제 빠르게 이렇게 올라오는 이유는 이미 다 좀 찍어놓은 드라마기 때문에 이걸 좀 팔기만 하면 된다 이런 약간 이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중국의 어쨌든 오늘은 또 약간 중국이 살짝 부정적인 그 뉴스가 또 나오면서 뭐 아니다라는 또 반응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중국이 지금 약간 지금 외교적으로 좀 유한 스탠스를 취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뉴스플로어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이 일단은 분위기 반전의 키가 됐었기 때문에 사실 중국의 분위기를 잘 살펴야 될 것 같아요. 수급 특징주들에 대한 전략들 같이 나눠봤고요. 이제 잔금 해제 종목으로 곧장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한국카본입니다. 내년이 기대되는 종목이다. 지금 연말에 딱 좋은 키워드를 주셨는데 키워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한국카본이요. 사실 상반기에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다 네네. 8월에 좀 얻어맞은 듯 한 40%확 빠졌다가 최근에 또 좀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적 이런 게 괜찮았습니까? 네, 일단 3분기 서프라이즈를 냈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좀 반등을 하고 있고요. 8월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정받은 이유는 조선 업황이 내년도에는 좀 어둡지 않냐, 또 저가 수주를 받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우려 때문에 빠졌는데 네. 이미 이 한국화보는 4년치 일감을 확보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사실 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3분기 실적 먼저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좋았고 이로 인해서 앞으로 얼마나 더 좋아질지를 좀 내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3분기는 영업이익만 말씀드리면 뭐 YOY로 37%, MOM으로 380% 급증한 깜짝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이 컨센보다 한 22%가 높았는데 이쪽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LNG 본행제의 수익성을 보여준 3분기 실적이다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3분기는 사실 계절적 비수기예요. 그래서 기대감이 없었다 보니까 더 좀 서프라이즈가 있었던 것 같고 네. 주가 반영도 가팔랐던 것 같습니다. 네, 3분기 실적 뜯어보면은 일단 환율이 좀 좋았고요. 우호적이었고 납품 물량 증가에 따른 외형 성장에 따라서 성과가 좀 좋았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 보면은 매출 규모에 따라서 이제 고정비 부담이 좀 감소가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지속적으로 나아질 수 있는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업이익률 단도 10%대로 개선되었다는 점 포인트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이제 4분기 남았잖아요. 4분기도 원자재 가격이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긍정적인 마진율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턴어라운드가 좀 시작될 거다라는 기대감. 그럼 앞으로 얼마나 더 좋아질 수 있을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수주는 먼저 뭐 정말 가파르게 올라갔었는데 실적이 안 나와서 주가가 계속 많이 눌려 있었는데 2024년도까지 한번 보면 한국 조선사들이 지금 LNG선 인도가 67척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2021년 51척보다 더 많은 숫자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거뒀던 최대 실적인 2020년도 사상 최대 실적을 갈아치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화본, 동성화인텍, 본행제 업체입니다. 조선 업황에 대한 기대를 가질 때 본행제들을 항상 들여다보기 마련인데요. 말씀 주신 대로 다음 키워드 가면 4년치 일감이 확보돼 있다는 게 이 종목의 하단을 좀 막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가 그 처음에 현대일렉트릭이라는 종목을 소개시켜 드릴 때 실적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런데 이 종목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수주가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수주 산업인 것들은 수주 산업 먼저 보시고 수주 잔고 먼저 보시고 네. 그다음 이제 그것들이 이제 실적으로 따라 나오기 때문에 이 수주 잔고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 지금 본행제 쪽 보신 바와 같이 양사 모두 다 최고치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아시다시피 LNG선 수주가 워낙 가파르게 늘어났었기 때문에 그게 그냥 지금 수주 쪽으로 다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난 3분기 말 수주가 한 1조 6천억 정도 되거든요. 이게 동사의 한 4년치 일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매크로 상황이 되게 경기 둔화를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로 인해서 실적 우려가 당연히 따라오는 지금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4년치 일감을 확보한 이 기업이 제가 볼 때는 상대적인 매력도가 시장에서 높아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매출보다 빠른 수주 잔고 증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외형 성장을 담보할 수 있을 것 같은 종목으로 내년도 보실 만한 종목으로 꼽아드리고 싶네요. 네. 추가적인 모멘텀이 궁금해요. 뭔가 이 업체를 바라볼 때 사실 수주 잔고가 넉넉하다라는 것은 이미 다들 알기 때문에 이걸 약간 기본값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그 이상으로 올라갈 만한 내용은요? 제가 이제 요 종목을 연초에 말씀드렸을 때도 이거 설명을 드렸었어요. 이제 그 저희가 본행제는 멤브레인형을 저희 국내는 채택을 하고 있는데 네. 멤브레인형은 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NO96과 마크 3인데 지금 이제 이 한국카본의 소재가 들어가는 쪽은 마크 3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저 NO96에도 최근에 이 기화율을 최소화하는 시스템을 이제 개발을 해서 구축을 한 게 아직까지 뭐 지금 양산까지는 안 들어간 것 같은데 이 한국카본의 소재가 안 들어갔었는데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대우조선해양이 저 NO96의 그 멤브레인 방식의 본행제를 쓰는데 그런데 지금 문제는 국내만이었는데 중국 쪽도 요거를 이 지금 한국카본에 소재를 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한국이 이제 도크가 다 차버리니까 네. 이 LNG를 중국의 후동중화를 만들었었는데 후동중화 이외에 5개사한테 좀 나눠서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들은 저 NO96을 채택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거기다가 이 본행제를 만약에 이제 적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도 전방이 그냥 국내만이 아니라 중국 쪽도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볼 땐 기대감으로 주가에 반영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동성, 화인텍, 그리고 한국카본 이렇게 종목들을 놓고 항상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관련해서 이 종목 한국카본에 대한 의견 오늘 자세히 잡아주셨고요. 12,250원 진행이 됩니다. 목표가가 얼마일까요? 네, 목표가는 14,000원 1차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11,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카본 살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곧장 잠금 해제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게임주들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가운데 이 종목은 그래도 비교적 잘 버팁니다. 네오이즈, 역사를 다시 쓰다. 무슨 역사일까요? 넘겨보겠습니다. 피해 거짓. 이게 뭐 피노키오를 원작으로 한 내용이라고요? 맞습니다. 피노키오를 이제 잔혹동화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네. 좀 해석한 건데 아시겠지만 게임스컴에서 상관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수급주에서도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저는 이 피해 거짓에 대한 어떤 모멘텀 이제부터 더 본격화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한국 개발사로는 그 최초로 게임스컴에서 3관왕을 한 거고 이게 글로벌 게임사들도 사실은 쉽지는 않은 성과를 거둔 거예요. 근데 이제 네오이즈에서 이제 그 산하에 있는 라운드 그 8이라는 스튜디오에서 내년도 여름 신작 출시 예정인 게임을 이제 그 RPG 게임으로 출시를 한 거고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류의 그 게임이냐 말씀을 드리면 피노키오를 원작으로 해서 그 소울라이크 장르라고 좀 다크하고 좀 어려운 장르, 그러니까 매니아적인 어떤 게임이 있는데 그쪽을 이제 컨셉으로 잡고 있고요. 이제 스토리는 인간이 되기 위한 여정을 떠나는 피노키오의 잔혹한 내일을, 그러니까 이 피노키오가 제가 그 G스타 가서 보니까 피노키오 혼자 칼 들고 막 이렇게 싸우는 그런 약간 3인칭 그 게임이더라고요. 네. 근데 이 게임이 그 방식이 요즘엔 또 게임 방식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콘솔 게임이에요. 그래서 출시 당일날 바로 이미 엑스박스에서 그 플레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게 뭐 잘 팔릴 거냐 안 팔릴 거냐의 걱정은 사실은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이 게임스컴이라는 곳에서 3관왕을 했기 때문에 워낙 이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고 그래서 이렇게 게임 어워드에 수상을 하게 되면은 별도로 큰 돈을 들여서 마케팅을 하지 않아도 게임 유저들에게는 상당한 홍보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그 다음에 엑스박스의 첫날부터 뭐 플레이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게임 패스 계약금으로 이미 뭐 MS로부터 120억 원 수준의 계약금을 수령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이 과거에 이 게임스컴에서 수상을 했던 게임들의 어떤 판매량을 보면은 한 1,000만 장 이상은 충분하게 기록을 해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1년간 판매량 증권사 추산으로 보수적으로 200만 장, 뭐 좀 좋게 보면 250만 장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제가 볼 때는 잘 보실 만한 게임사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네오이즈에 대해서 말씀 주시는데 관심이 더 확 가는 게 이 사진을 제가 보고 네. 있었거든요. G스타에 직접 다녀오신 건데 네. 옆에 분은 누구세요? 네, 이분이 바로 이 네오이즈 이 피해 거짓의 개발 팀장님이세요. 실제로 그 게임스컴에서 수상을 하신 분이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그 사실 피해 거짓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냐 해서 현장을 다녀왔는데 네. 마침 요 피해 거짓 부스에 이 팀장님 계시더라고요. 제가 되게 팬이기도 한데 그래서 좀 부탁을 드렸어요. 사진 좀 찍어드렸냐. 그래서 저희 그 시청자분들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나왔고 네. 되게 자신감이 그러니까 이분 저기 유튜브에 쳐보시면 아시겠지만 두려움 별로 걱정 없다. 되게 자신감이 있어요. 이 게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이제 그 좀 글로벌 산업 자체가 좀 콘솔 게임에 지금 포커싱이 좀 돼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여기에다가 이 마침 또 피해 거짓이 콘솔 게임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좀 제가 볼 때는 뭐라 해야 될까요? 이 네오이즈라는 회사가 기존에는 그냥 어떤 그 웹보드 게임사에 불과했다라고 한다면 네. 앞으로는 글로벌 콘솔 게임의 어떤 인기작을 가지고 있는 게임사로 좀 리레이팅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앞으로가 바로 내년도를 네, 지금 네. 시기로 보고 계시는 것 네. 같아요. 그 전에 말씀 주신 대로 웹보드 게임사로서의 한계를 뛰어넘을 만한 포인트가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사실 내년도 뭐 신작 기대 이런 거에서 굉장히 많은 종류가 나온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이 회사가 웹보드의 어떤 그 한계를 뛰어넘고자 중소형 개발사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놨어요. 그게 이제 좀 결실을 맺는 한 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에 한 10개의 신작이 나옵니다. 이 피해 거짓을 비롯해서. 근데 이제 피해 거짓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도 한 그 2분기 말, 그러니까 한 7월 정도에 오픈이 될 것 같은데요.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올해 그 영업이익이 사실 굉장히 좀 실망스러웠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상당히 조금 그 긍정적인 영업이익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만한 게임사로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오위즈가 사실 올해 정말 다른 게임사 대비해서는 정말 굴욕이 없는 흐름이네요. 네네. 지금 하반기 시작과 동시에 달려나가고 있는 이 종목인데 오늘장도 0.3% 완전한 선전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세요? 저는 1차는 한 46,000원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때가 되면 제가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손절은 37,000원 정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카본과 네오위즈 전혀 다른 섹터의 각 두 종목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관심 놓고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추가적으로 저희도 계속해서 AS에 나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잠금 해제 유영화 과장님과 전략 챙겼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